저희가 주제로 가져온 내용이 월 200만 원으로 한 달 만에 로아스 670% 달성한 네이버 검색 광고 운영 팁 공개인데요.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공감이 되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영상 콘텐츠 같은 걸 진행할 때 세팅법, 최적화해서 운영하는 법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많은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뤄드려도 대부분의 이제 광고주분들이나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 그래도 뭔가 여기서는 막히고 아니면 이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저희도 내용을 되게 많이 공유를 받았어서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성과를 좀 많이 개선했던 네이버 검색 광고 계정을 직접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좀 잘 들어주시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들어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바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사례는 월 200만 원으로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로아스 670%를 달성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벌써 저희 막 채팅으로 벌써 빠르게 남겨주셨는데 박무현님이 안녕하세요. 670% 달성한 업종이 뭔가요? 너무 궁금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일단은 해당 업체는 수산물 도매 업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향후에 좀 천천히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저는 일단 해당 업체는 일단 신생 브랜드였기 때문에 쇼핑 검색에만 집중을 해서 670%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가져온 사례는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하는 거 안에도 여러 가지 광고 캠페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방금 이제 가경대리가 말했던 것처럼 쇼핑 검색 광고에 집중했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러면 왜 파워링크나 이런 기본적인 캠페인 말고 쇼핑 검색으로 좀 주력해서 운영했었는지 요거를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해당 광고주님께서는 소액 광고주였기 때문에 너무 분산돼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활용하게 되면 이게 전환이나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그쵸. 제일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봤을 때 해당 업체는 쇼핑 검색에 좀 더 특화되고 또 집중했을 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이 있었는데 그런 가설을 토대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또 궁금해 하실 부분이 그럼 왜 파워링크는 안 했는가를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랑 좀 이어지긴 하는데 결국 이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지면 이게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환에 있어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광고비로 활용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업체였고 이미 시장에는 더 큰 좀 더 잘된 이제 브랜드 대형 도매 업체들이 이미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워링크로 이제 이 업체가 승부를 보기는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워링크는 좀 배제를 하고 초반에는 쇼핑 검색에 좀 더 집중된 운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 광고를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가장 적절하냐 아니면 최소 예산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최소 예산이라는 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객단가가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하면 키워드나 상품에 대한 입찰가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광고 매체에 대한 최적화된 예산이나 최소 예산은 사실 거의 없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게끔 여러 캠페인을 나눠서 세팅을 하거나 그룹을 분리하거나 이런 액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는 맞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예시로 가져온 것도 사실 월 200만 원의 광고비로 로아스가 거의 60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굳이 해보자면 광고 예산이 많은 편에 속하는 예산 범위는 아니었다 보니까 더더욱 저희는 조금 더 이 예산을 가지고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캠페인과 그런 타겟이나 상품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시고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계속해서 광고비를 더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일 때는 저희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단기간에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캠페인이나 전략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월 200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성과를 제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월 400으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광고비를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로아스 1000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면서 진짜 잘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계속해서 저희가 로아스 600% 달성했다, 1000%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계정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아니면 어떻게 세팅을 했었는지를 계정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정 저희가 오픈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 계정은 이제 직접적으로 오픈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비어있는 공 계정으로 갖고 맞아요. 왔고요. 그 업체를 진행했던 네. 세팅법을 저희가 그대로 맞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이 해당 로아스를 달성할 수 있었던 세팅 방법을 좀 그대로 한번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해당 업체처럼 좀 신규 브랜드고 또 이제 초반에 이제 전환을 확실하게 끌어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쇼핑 검색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이 쇼핑 검색을 진행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비즈 채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쇼핑몰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뭐 정보 관리에서 비즈 채널에서 채널 추가를 하셨을 때 쇼핑몰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워링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실 때 필요한 비즈 채널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쇼핑 검색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예를 든다면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세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딱 넘어갈 때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예산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 부분을 보통 그냥 제한 없음으로 하시는 분들 기본 세팅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특성상 파워링크도 그렇고 쇼핑 검색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클릭당 과금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클릭을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희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저희가 클릭이 이루어지고 비용이 과금되는 형태인데 이거를 제한을 안 두시게 되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이나 이런 이슈가 될 만한 것에 이 광고주분 저희 제품이나 서비스가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과 클릭이 몰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산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하루에 400만 원, 500만 원도 나갈 수 있고 비즈머니가 충전되어 있는 게 바로 뭐 한두 시간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루에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내가 하루에 최대로 소진할 계획이 있는 예산은 무조건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즈 채널을 등록을 했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전환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추적 기능이 프리미엄 로고 분석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즈 채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그런 전환이나 아니면 관련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설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정하는 거는 이제 광고 그룹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그룹명 자체를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를 좀 중심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수산물 업종으로 예로 든다면 저는 업소용 자숙 문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그룹에서는 다른 키워드는 다 제외 검색어를 걸어두고 해당 키워드를 통해서는 업소용 자숙 문어로만 검색이 돼서 들어온 전환만 파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광고주분들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광고 그룹명으로 잘 설정을 안 하시는 이유가 파워링크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노출하는 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고 그룹명을 설정할 때
제품명이나 아니면 그 제품의 카테고리나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특정 원하는 내가 키워드가 있으면 이 검색어에 최대한 이게 검색어에만 노출되게끔 이거는 세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입찰가는 이제 해당 키워드가 어느 정도의 입찰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기본적인 입찰가를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초반 세팅에서는 저는 모든 매체로 일단 풀어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매체로 풀어둔 다음에 초반 일주일 동안은 이제 거의 다 풀어두는 거예요. 모든 매체도 풀고 그 다음에 시간대도 풀고 연령대도 다 풀어둔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주차부터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점점 이제 필터링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 광고비의 누수를 줄이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내 브랜드가 PC에서 구매가 많이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모바일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모바일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모바일에서 입찰 가중치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모바일상에서의 그런 광고 노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쵸. 이렇게 설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박상배님이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 광고 자동 입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중간에 여쭤보셨어요. 사실 마케터마다도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자동 입찰을 저는 사실 크게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네이버 자동 입찰을 활용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케이스예요. 특정 키워드를 특정 순위로 고정해야 될 때. 이건 대부분 1위, 2위 요런 순위를 고정할 때는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검색어마다 효율이 잘 나오는 로아스가 잘 나오는 키워드도 다르고 그 로아스가 잘 나오는 것도 몇 순위에서 잘 나오는지도 다 다르고 노출 지면도 어디가 잘 나오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특정 순위를 고정한다라고 하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효율을 내는 방법 중에는 거리가 좀 먼 전략 중에 하나라서 저는 사실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자동 입찰을 굳이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제 분기마다 아니면 이게 시즌마다 계속 입찰가가 변동이 되고 맞아요.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관련 쿼리 수나 이런 게 갑자기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그 매체이다 보니까 사실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는 특히나 이 마케터가 얼마나 이제 관심 있게 관리를 하냐 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사실 자동 입찰보다는 수동 입찰로 했을 때 사실 실질적인 이런 성과가 많이 나왔던 편이어서 네 자동 입찰보다는 수동 입찰로 보통 진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자동 입찰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홈쇼핑이나 방송이나 이런 이슈가 될 만한 곳에 이제 송출 예정이다 라고 하면 그 전부터 그게 오픈이 되고 한 2, 3일 정도는 계속해서 그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날 거고 그걸 저희 제품을 홍보했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우리의 광고가 상단에 보여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 평시에는 사실 저희가 다 대부분은 수동 입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해당 계정에서는 사실 이게 쇼핑몰 채널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등록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제 제대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쇼핑 광고 그룹이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룹명 그러니까 내가 어떤 키워드로 광고 그룹을 설정을 해야 될까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일단은 저는 이 해당 브랜드만의 그 키워드 팩을 발굴하는 거를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브랜드가 사용하는 키워드를 참고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브랜드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전환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계정 안에 아무 데이터도 없고 나는 이제 처음 광고를 시작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일단은 이제 어떤 키워드를 설정해야 될까라고 이제 참고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도구 부분에서 광고 노출 진단 그리고 쇼핑 검색 노출 현황 보기를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 대표님께서 활용하시는 그런 브랜드 아니면 특정 메인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자숙 문호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쟁사들이 어떤 키워드 조합으로 이게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것처럼 자숙문어, 업소용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사실 그런 키워드들도 경쟁사를 토대로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 사실 이런 키워드를 굉장히 좀 메인 키워드급이기 때문에 입체가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를 딱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순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이 순위별로 경쟁도에 따라서 이 키워드의 그 수준을 결정을 하는데 이제 뭐 경쟁도에 따라서 뭐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키워드 그룹을 조합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아예 노출이 안 되는 하로 구성된 키워드만 활용할 바에 그냥 차라리 상 키워드 플러스 중 키워드 아니면 경쟁도가 상 키워드 아니면 하 키워드 이런 조합으로 좀 활용을 해서 단순히 뭐 노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조합으로 발굴을 해서 우리 브랜드만의 키워드 팩으로 구성된 광고 그룹으로 좀 광고를 이제 운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가경대리님이 보여주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어쨌든 등록되어 있고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소재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우리 제품과 가장 맞는, 우리 브랜드와 가장 맞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너무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자숙문어라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지만 예를 들면 키로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성비라던가 이런 게 또 될 수 있고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저희 뭐 자숙문어 중에서도 지역을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 국내산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이게 잡히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지역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저희가 뭐 수입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는 국내산이야 라고 하는 이런 소구점을 국내산 뭐 자숙문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갈 키워드와 계속해서 조합해서 발굴해낼 수 있다 보니까 키워드를 고민하시거나 어떤 키워드에 우리가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까라고 보셨을 때 이걸 우리 제품만 보고 고민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를 토대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의 명을 보신 다음에 우리 브랜드와 좀 더 연관도가 높은 그런 키워드들을 발굴해서 하나씩 노출을 시켜보면서 데이터를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키워드 자체를 뭐 제품별 아니면 제품의 특성별 아니면 시즌별, 소구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해산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이제 뭐 제사나 아니면 제수용 이렇게 좀 그런 시즌 특정 시즌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시즌이 좀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도 함께 넣어서 활용을 해본다면 우리 브랜드가 해당 기간에 확실하게 좀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카테고리에 맞아야지 이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을 했냐에 따라서 이 키워드가 노출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제 설정을 하실 때는 내 카테고리랑 맞는 키워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카테고리가 다른데 너무 매력적인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그런 키워드들은 사실 이런 확장 소재나 아니면 향후에 함께 진행될 그런 파워링크 상에서의 그런 키워드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키워드는 활용할 수가 없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 확장 소재에서 활용을 한다 아니면 파워링크 키워드로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좀 서브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이게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해보신 광고주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상품도 등록했고 쇼핑 검색도 세팅을 했는데 노출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거에 가장 많았던 케이스가 카테고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광고주분들은 나는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보여주고 싶은데 애초에 카테고리가 달라서 노출조차 안 되는 거면 이 쇼핑 검색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쇼핑 검색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특정 키워드를 등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쇼핑 검색 광고를 오랫동안 그리고 효율적으로 성과가 잘 나오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 계정들을 살펴보면 키워드 하나하나 전환이 잘 나오는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게끔 별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고 그렇게 또 실제로 계속 관리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쇼핑 검색에 많은 비용을 투여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계속 미비하다, 전환이 거의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경우의 계정을 저희가 컨설팅하기 위해서 살펴보면 정말 약간 벌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어떤 키워드든 다 잡힐 수 있게끔 거의 이제 벌크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세팅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세팅법이고 관리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드린 대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키워드를 처음에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 키워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키워드는 안 걸리게 하면서 원하는 키워드만 노출되게끔 하는 게 세팅적인 것도 관리적인 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키워드를 잡는 것부터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운영되는 것까지 전 과정을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광고 그룹 안에서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광고 그룹마다 내가 목적으로 하는 그 키워드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다른 데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제외 키워드라는 거를 필수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에 들어오는 계정들 몇 가지 살펴봤을 때 우리는 광고비 투여 대비해서 전환이 하나도 발생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점들이 제외 키워드들을 맞아요. 하나도 설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게 광고 그룹을 세분하게 뭐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해도 모든 각 광고 그룹마다 이게 동일한 키워드들이 함께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의 그런 그룹끼리도 입찰가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외 검색어를 설정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해당 영역에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광고 그룹까지 다 모두 다 세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해당 광고 그룹에 누르셔서 위쪽 탭에 아마 제외 검색어라고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제외 키워드를 이제 눌러서 각 그룹마다 이 키워드는 다른 그룹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걸어야지 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게 브랜드 명도 이제 제외로 걸어두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브랜드가 신생 브랜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굳이 그걸 제외까지 안 걸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브랜드 자체가 규모가 있고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브랜드명은 좀 필수적으로 제외를 걸어서 이 그룹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키워드에서 전환에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외 키워드를 좀 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제외 키워드를 설정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키워드마다 우리가 등록하는 제외 검색어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명 그리고 일반 영역에서 이미 저희가 1페이지 그러니까 상순위에 노출되는 거는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굳이 쇼핑 검색 영역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보여지는 영역이라서 이 두 가지는 거의 저희가 필수로 제외 이제 키워드로 설정을 하는데 브랜드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브랜드명을 검색했을 때는 대부분 그 해당 브랜드의 광고 그 쇼핑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광고를 통해서 노출하기 위한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정말 광고주분들이 요청을 주셔서 우리 이런 브랜드명 검색했을 때 광고도 무조건 다 상단에 노출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브랜드명 검색한 분들은 이 브랜드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브랜드명이다 보니까 우리의 상품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기본 세팅으로 다 제외 키워드로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 계정 내에서 좀 데이터가 쌓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좀 저는 7일 단위로 이런 제외 키워드를 계속 필터링을 하면서 쓸데없는 곳에 쓸데없는 키워드에 계속 광고비가 소진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빠르게 제외를 걸어서 이제 우리 광고 그룹이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 200으로 로아스 670을 달성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광고 그룹의 세분화 분리 그리고 제 키워드처럼 정말 기본적인 것만 다 갖췄을 때도 이 정도로 나오는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사실 일반 등급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자체도.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찬찬히 이제 다듬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빅파워 등급까지 승격이 되면서 이게 자사명에 대한 쿼리 수도 갑자기 팍팍팍 막 2배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월간 검색량 기준이 이제 네이버로 기준으로 봤을 때 3이었는데 그 다음 달에는 90, 그 다음에 140 그리고 이번 달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상승형 그래프를 그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모든 광고주분들이 원하는 상황일 것 네, 같아요. 좀 이상적인 그런 그쵸.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어쨌든 이 브랜드 자사명에 대한 그 쿼리 수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쌓아 올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이제 파워링크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네. 생각이 들고 이 자사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도 함께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함께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이렇게 투 트랙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아까 초반에 사실 말씀드려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액의 광고 비용으로도 저희가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었고 그거를 저희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는 쇼핑 검색에 집중했고 이 쇼핑 검색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키워드를 발굴하는 거나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쇼핑 검색 진행할 때 제외 검색어를 저희가 최대한 많이 등록하는 게 효율적인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제외 검색어를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사실 초반에는 그 노출 기회 자체를 놓치는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너무 세세하게 제외 검색어를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첫 주 초반에 한 1주, 2주 정도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단계로 좀 이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초반에 너무 제외 키워드를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광고 노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외 키워드를 등록을 하는 것도 뭐 아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걸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선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해당 제외 키워드 탭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이 보고서단에서 다차원 보고서에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검색어로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검색어로 이제 탭을 하나 띄워서 이 해당 검색어가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마케터마다 그 기준은 그쵸.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당 검색어가 실제로 좀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제 기준은 일단 해당 키워드로 로아스가 이제 10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계속 살릴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키워드는 빨리 이제 제외를 하고 다른 키워드, 신규 키워드로 좀 순환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이 보고서단에서 다차원 보고서상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포인트가 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아무리 효율이 좋은 광고를 세팅하는 법 아니면 관리하는 법, 운영했던 방법을 알려드려도 사실 이게 모든 브랜드가 다 그렇게 저희가 공유드린 사례처럼 되지 않는 이유는 방법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 발굴하는 거 다 지금 아마 저희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대로 따라 하실 수 있고 세팅하는 것도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 저희가 검색이 될 수 있게끔 그룹명 설정하고 그 외의 키워드들도 제외 키워드로 등록을 하면서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따라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따라하고 이후에 세팅한 이후에 저희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다음 액션이 계속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이 데이터에 대한 기준도 마케터마다 다를 수 있고, 뭐 이거를 진행하는 주기도 마케터마다 다를 수 있고, 사실 저는 세팅보다 이 이후의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이런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드려도 실제로 성과를 내기에는 직접 이론적으로 보고 따라서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네이버 검색 광고를 좀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가경 대리님이 네이버 광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하긴 했는데 거의 쇼핑 검색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파워링크는 훨씬 더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세팅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데, 저희가 오늘 가져왔던 사례도 그렇고 아마 직접적으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이라는 두 개의 캠페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공감이 되겠지만, 최근에는 쇼핑 검색이 훨씬 더 성과가 좋은 캠페인으로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뭔가 키워드도 직접 다 등록할 수 있고, 그 외에 설정적인 부분이 마케터의 전략보다는 정말 세팅만 잘 진행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브랜드의 브랜딩이 좀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면 쇼핑 검색은 마케터의 전략이 훨씬 더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저희가 특히 쇼핑 검색을 단독으로 진행했었을 때 성과가 많이 나왔던 케이스를 공유를 드렸고, 중간에 이 쇼핑 검색을 진행하면서 점차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브랜드 검색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파워링크도 확장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캠페인 중에 어떤 거를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 캠페인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가는 광고주마다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브랜드는 파워링크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첫 단계에서부터도 좀 고민이 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때 계정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컨설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터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세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런 퍼포먼스 마케터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이 계정 자체를, 이 브랜드 자체를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 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관련 내용으로 우리가 좀 소액이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이끌어 가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좀 문의를 주시면 관련 내용으로 해서 대표님 브랜드에 맞는 그런 컨설팅 그리고 전략을 함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전화 상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 나오고 있는 그 가경 대리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통화하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네. 여기 상단에도 적혀 있긴 한데 일단 네. 제 번호를 개인 번호를 몰라요. 아니요. 죄송.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라이브 종료가 된 후에 바로 연락이 오죠. 네. 네. 받아서 바로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저희 업체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언 받으시는 거 보면 될까요? 네, 만약 오픈 가능한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최대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저희가 라이브 송출 중이라서 요거는 조금 예민한 정보들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다시 한번 좀 문의 드릴 거여서 지금 간단하게라도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궁금한 거는 원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노출시킨다고 하셨었을 때 네. 저는 검색 광고를 한 1년 정도 혼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외 키워드를 넣는 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키워드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제 상품명으로 잡지 못하는 그런 키워드들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10개까지가 이제 그 소재상 10개까지가 한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키워드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70개를 다 해도 이제 내가 원하는 키워드도 노출이 되지만은 다른 키워드들도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너무 많은 키워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관리 자체도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브랜드만이 가질 수 있는 키워드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보통 이제 대표님의 브랜드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토대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사실 활용하고 있는 키워드가 이제 해당 제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인급 키워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그 키워드마다 그 경쟁도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광고 그룹을 설정을 해서 본다면 조금 더 이제 너무 많은 그룹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딱 핵심만 갖춰진 그룹으로만 운영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관리도 하기 편하실 거고 또 성과를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도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설정해 주신 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제외 키워드를 검색을 해도 다른 키워드에도 검색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제외 키워드 관리하는 것도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 주신 상황을 들어봤을 때에는 소재 자체에도, 그러니까 상품명에도 여러 가지 키워드에 걸릴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품명도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로만 노출이 되게끔 저희가 다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품명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군요. 네, 상품명도 같이 바꿔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게끔 기획을 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비슷한 레벨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느낌이네요.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상중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 키워드랑 하 키워드를 조합을 하기도 하고, 일단은 뭐 하 키워드로만 조합을 하게 되면 이게 노출만 되거나 아니면 클릭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전환이 발생하는 게 사실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목적인데, 그래서 그런 조합까지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룹을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리면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지면별로 뭔가 이렇게 그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트라이 해보시거나 그 성과가 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언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면별로 하는 그 추천 컨텐츠나 이제 플러스 스토어 혹은 이제 쇼핑 업체 이렇게 메인 그 지면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님의 브랜드가 뭐 이커머스인지 아니면 DB 업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고, 또 이제 사실 이커머스라고 해도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노출 지면을 좀 설정을 하는 게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상담을 진행을 하려면 사실 제가 복귀를 한 후에 대표님의 계정을 이제 권한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해당 라이브가 종료가 된 다음에 관련 내용으로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라이브 종료 후에 바로 해당 연락처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희 라이브를 들으시다가 직접 이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또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성과가 좀 미비하거나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한 개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중첩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종료하고 자리 간 다음에 직접적으로 계정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자세한 컨설팅을 이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